우리는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청춘의 뜨거운 열정과 중년의 분주한 책임을 통과하여 이제 인생의 가장 깊은 계절인 황혼역에 다다릅니다. 이 시기는 종종 덧없음, 상실, 그리고 쇠퇴의 시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양 철학의 거장, 노자의 지혜를 빌리면 이 시기는 오히려 가장 깊고 충만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 자연의 근원적인 질서인 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덧없는 세속의 욕망과 인위적인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평온함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는 사회적 역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삶의 본질을 깨닫는 데 최적화된 시기입니다. 오늘은 노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노년의 삶을 어떻게 편안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늙음을 거부하는 대신 수용하는 법, 삶의 짐을 홀가분하게 내려놓는 법,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의 노년이 덧없는 소멸이 아닌 가장 깊은 지혜와 평화가 깃드는 나만의 예술 작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년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며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지는 것처럼 인간의 삶에도 늙음이라는 계절이 찾아옵니다. 노자의 지혜는 이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 속에서 가장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종종 늙음을 잃어버림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젊음, 활력, 사회적 지위 등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말이죠. 하지만 노자는 만물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늙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가 늙어 굽어지더라도 그 안에 깊은 세월의 흔적과 생명력이 깃들듯이 인간의 늙음 역시 삶의 경험이 응축된 지혜의 증거입니다. 겉모습의 변화에 집착하기보다 내면의 깊이를 가꾸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노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숭상했습니다. 늙어가는 육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주름 하나, 흰 머리카락 하나에도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이 듦에 따라 품격 있는 몸가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을 넘어 말과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기품을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이제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인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주 웃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과 매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노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상대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높음과 낮음,
많음과 적음은 서로를 전제해야만 존재합니다. 젊음이 아름다운 것은 늙음이라는 대비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늙음이 지혜로운 것은 젊음의 경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대성을 이해하면 현재의 상태에 대한 집착이나 불안이 줄어듭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이 외향적인 에너지와 재주에 있다면, 노년의 아름다움은 겸허함과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이는 세상의 덧없음을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내면의 빛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하며, 이해를 바탕으로 따지지 않는 넉넉함을 가져야 합니다. 노년은 배움의 종착역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정리하고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 통찰력이야말로 노년이 선사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노자의 가르침 중 하나는 베풀수록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사회에 나누는 봉사활동은 늙어가는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부여합니다.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복을 짓는 길이며, 이는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따뜻한 에너지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중년까지 짊어졌던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비움과 무의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홀가분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인, 부모, 가장으로서의 역할 말입니다. 노년은 이러한 역할의 끈을 풀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배움, 혹은 단순히 쉼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자신에게 할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자연으로 돌아감의 실천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서러움과 병을 얻습니다. 자식은 이미 다 컸으며 그들의 인생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안 오면 그러려니 하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체면 지키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도움이 필요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청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심리적인 홀가분함과 직결되지만 여기에 대한 집착은 또 다른 짐이 됩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흥청망청이 아니라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는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평생 모아만 두고 한 푼도 못 쓰고 돌아가신 분들의 후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건강하게 살려는 노력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짜장면도 먹고 삼겹살도 먹으며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으세요.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짐 중 가장 무거운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그 당시의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하세요.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평화를 해칩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걱정은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노년에는 소유물과 관계 모두 가벼워져야 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관리도 쉽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떠난 후 자식들이 치워야 할 짐을 줄여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싫은 사람 만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만나면 편하고 에너지를 주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깊이 지내세요. 인간관계에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피를 나눴다고 무조건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무의자연이라는 노자의 핵심 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무의는 노년의 삶을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능동적인 지혜입니다. 노자는 큰 일을 하려 하지 않기에 큰 일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중년까지는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경쟁해야 했지만 노년에는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경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너무 애쓰면 오히려 실패하고 집착하면 잃게 됩니다. 마치 칼을 갈고 또 갈면 날이 쉽게 무뎌지듯 말입니다. 노자는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죽으면 강직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강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꺾이기 쉽습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뛰어난 장수는 무예를 자랑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자는 성난 기색을 띠지 않습니다. 공을 세웠더라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이는 노년의 삶에서도 공을 세워도 오만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노자는 채움보다 비움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만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지혜와 평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자는 정말로 완전한 것은 오히려 모자란 듯 보이나 아무리 사용해도 망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솜씨는 서툰 듯 보이고 가장 탁월한 언변은 어눌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자연스러운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욕망의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욕망이 작을수록 만족감은 커집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자신을 소박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노자는 세상을 볼 때 쓸데없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태도를 극한까지 지킬 때 냉정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비판하거나 바꾸려 하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마치 조류학자가 새를 관찰하듯 평화로운 풍경을 가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평화가 온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저 파트너일 뿐입니다. 누구도 우러러보거나 소홀히 대하지 않고 담담하게 서로를 존재하게 두는 관계 위에서 진정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노자의 철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편안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가꿀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노자는 고요함 속에서 만물이 스스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노년에는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 중 최소 30분 이상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등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고요함은 뇌를 쉬게 하고 복잡했던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호흡은 생명과 자연의 연결고리입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깊고 느리게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조화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노자는 물처럼 유연한 존재를 칭송했습니다. 물은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단단한 것을 뚫고 나아갑니다. 원치 않는 부탁이나 사회적 의무에 대해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기 보존입니다.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의 변화를 낯설어 하기보다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이 어렵다고 포기하면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됩니다. 젊은 친구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집이 좀 어질러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 음식이 맛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완벽주의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노자의 지혜는 현재 순간에 충실할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감사는 현재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찾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보지 말고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면서 천천히 드세요. 산책할 때는 주변의 풍경, 바람, 새소리에 집중하세요. 현재에 집중하면 대부분의 걱정은 사라집니다. 노년의 관계는 상호 의존보다는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우리 생애의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남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하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베품입니다. 베푸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오늘 긴 시간 동안 노자의 지혜를 통해 노년이라는 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남기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들을 전하려 합니다. 노년은 결코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뒤처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의 거친 파도를 견뎌낸 조약돌이 마침내 둥글고 매끄러운 보석이 되듯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자신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늙음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그 선택의 기준을 자연의 순리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물어가는 석양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가 뜨는 아침의 찬란함도 아름답지만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며 산 너머로 천천히 내려앉는 노을에는 아침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위로와 숭고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도 이와 같습니다. 젊음의 에너지가 뜨거운 태양과 같다면 노년의 지혜는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저녁 노을과 같습니다. 그 노을은 하루 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모든 생명에게 수고했다. 이제는 쉬어도 좋다라고 말해주는 자연의 따뜻한 포옹입니다. 이제는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 내려놓으십시오. 사회가 요구했던 성공의 잣대, 자식들에게 쏟았던 헌신적인 기대, 그리고 더 잘했어야 했다는 과거의 후회까지도 모두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마음의 그릇을 비우면 비울수록 그 빈자리에는 세상이 주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차오를 것입니다. 노자가 말한 비움은 결코 허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들, 즉 사랑과 감사,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담기 위한 거룩한 준비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돌아가고 절벽을 만나면 기꺼이 자신을 던져 폭포가 됩니다. 우리도 삶의 변화를 저항하기보다 물처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만큼 속도를 줄여 천천히 걷고, 기억이 가물거린다면 그만큼 불필요한 정보들을 잊어버리며 마음을 가볍게 하십시오.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당신이 살아온 그 세월 자체가 이미 가장 위대한 증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성소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는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영혼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참 잘 살아왔다, 고생 많았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노자의 한 구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 여러분의 노년은 부드러운 물처럼 유연하고 고요한 숲처럼 평화로우며 깊은 샘물처럼 지혜로울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끝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귀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억지스러운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도의 완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쉬움보다는 감사가, 불안보다는 평온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꽃보다 고운 단풍처럼, 해돋이보다 찬란한 저녁 노을처럼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기억되기를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하고 내일 아침을 설렘으로 맞이하게 하는 작은 빛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